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아침에 트레이드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바이아웃 시장을 이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트레이드를 이렇게 좀 제가 많이 정리를 했어요. 좀 이제 각 팀에서 주전 자원이라든지 핵심 벤치 역할 할 수 있는 이런 애들 수준은 좀 진하게 해놨는데, 뭐 대형 트레이드는 솔직히 말해서 뭐 별로 없었긴 했어요. 하든이나 뭐 자잭주, 포르징기스나 AD 트레이드, 뭐 주바치 트레이드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는 사실 뭐 활발하진 않았던 것 같고, 제가 여기 찍찍 그어놓은 얘네들은 좀 웨이브 당한 애들입니다. 바이아웃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애들이고요. 포문에 비해서는 그다지 큰 무브는 없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오늘 경기 해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보스턴 대 마이애미 경기예요. 얘네들도 꽤나 제가 오랫동안 맞대결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지껏 보스턴이 8대1로 크게 우세했고 플레이오프에서 덜어 많이 만납니다. 재작년 1라운드 때 보스턴이 뭐 4대1로 이긴 적이 있었고, 그전에는 이제 마이애미가 컴파에서 결승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올 시즌 이제 시기상으로 가장 첫 맞대결 때는 일단 마이애미가 엄청 오바팀일 때고, 보스턴도 나쁜 시기가 아니었었어요. 이때 보스턴이 대승을 한 적이 있었고 오바게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보스턴이 역전에 성공해가지고 핸승은 됐는데, 기준점은 234여가지고 언더였다고 합니다. 이날 사이먼스의 활약이 특히 좋았었어요. 39점이나 넣었고, 한창 이제 뭐 프리차드나 화이트 이런 애들 슈팅들이 다 극악일 때입니다. 그때 한번 역전승을 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이애미는 이 보스턴 포비아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만한데, 자, 최근 흐름상으로 사실 보스턴이 뭐 그다지 나쁘진 않지만은 여전히 뭐 슈터들이 너무 별로여서, 이제 직전 경기 때는 브라운도 쉬고 뭐 하우저도 쉬고 이랬는데, 그날 이제 뭐 샤이어만이라든지 뭐 론 하퍼 주니어 이런 애들이 선발로 나와가지고 되게 또 롤플레이어들이 역할을 잘했었어요. 휴스턴한테는 상성이 좋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많은 결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비 살려가지고 이겼던 경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퀘타가 오펜 리바 7개에다가 블락을 5개나 하면서 휴스턴 상대로도 더 우위를 가져갔던 부분도 있었어요. 보스턴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에 대단히 저득점에다가 상대를 또 이제 저득점으로 통제를 잘한다, 언더와 양상이 아주 두드러진다는 건데, 리그에서 가장 느린 팀이기도 하고, 반대로 마이애미는 가장 빠른 팀이죠. 그리고 두 팀 다 이 야투는 많이 가져갑니다. 상대 팀보다 더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스턴은 자유투를 못 뜯는 반면 마이애미는 잘 뜯는 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더오버도 크게 갈리는 애들이에요. 여기 이제 보스턴이 최근에 7경기 동안 상대 팀을 이제 거의 한 100점 이하로 통제를 하는 게 5경기나 됩니다. 댈러스를 100점으로 막은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포틀랜드, 세크라멘토, 미러키, 휴스턴 얘네들은 전부 다 100점 미만으로 막았어요. 여기 있는 보스턴의 이런 수비적인 수치가 아주 뭐 좋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마이애미는 또 이제 보스턴한테 약간 상성이 밀리는 거는, 얘네들도 3점을 그렇게 엄청 많이 쏘는 팀까지는 아니에요. 그날 편차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2점 슛의 비율이 꽤나 높은 팀이거든요. 리머텍 빈도가 높은데, 보스턴의 이런 페인트존 수비는 다시 또 이제 디트로이트를 제치고 1등을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좋은 상태에 있다. 이래서 상점면에서는 보스턴이 좋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 마이애미가 너무 별로야 사실. 지금 제일 잘하는 놈이 제가 봤을 때 라르손이거든요. 아데바요가 저번 경기도 16개 중에 4개밖에 못 넣었고, 파웰은 뭐 아파가지고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이애미가 영 좋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팀적으로도 이제 뭐 웨어 같은 애들 좀 불화도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이애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도 득점은 가장 잘 뽑는다고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야투 효율로 내는 거여가지고 사실 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빠르니까 점수가 그냥 많이 나는 거예요. 자유투도 조금 받고. 그래서 내일 경기 그림 그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보스턴도 지금 공격 자체는 그닥이거든요. 마이애미를 그렇다고 이렇게 뭐 좋은 수비로 엄청 뭐 통제를 할 수 있냐. 마이애미는 올 시즌에 이제 100점 미만으로 났던 경기가 기억나는 건 인디애나전. 그날 그냥 야투가 그냥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어요. 3점이 극악이었는데, 그 경기 말고는 최근에 한 15경기 중에서 단 한 번도 110점 미만을 기록한 적이 없었으면, 나머지 경기는 전부 다 그 이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애미는 그냥 오바팀인데, 상대가 보스턴이라서 좀 어렵네요. 너무 양팀이 잘하는 게 너무 달라. 보스턴은 수비가 좋고 느린 팀이고 언더팀에 가까운데, 야투가 터지면 가끔 오바가 날 때가 있다, 이 정도고, 마이애미는 질 때 지더라도 언더는 잘 안 나는 애들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려운데, 어쨌든 뭐 이런 상성이라든지 최근의 폼, 사실 보스턴은 이제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사티스의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끼는 돈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걱정 없이 내년에 테이텀 복귀 맞춰가지고 여기서 뭐 추가적인 영입을 해서 달린다든지, 일단 올 시즌은 자원이 많이 부족한데도 잘하고 있는데 이대로 밀고 나간다, 그 경험치를 먹이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달려나간다는 거거든요. 기세나 기조 같은 거는 보스턴이 좋다고 보고, 마이애미가 좀 흔들리고 있으니까 상대 전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밀리는 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스턴을 볼 텐데, 7.5는 또 너무 크기도 해요. 아데바요도 보스턴한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대체로는 이 마이애미가 보스턴에 여러 번 졌을 때마다 대부분 아데바요는 그다지 잘하지가 않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핸디값도 그렇고 언더오버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를 보고 있긴 한데 마이애미 생각하면 힘들어요. 보스턴이 과연 요즘에 이런 좋은 수비력으로 마이애미를 한 110점 아래로 통제를 한다면 대충 뭐 120대 110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보스턴도 요즘에 얘네들 좀 슈터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점수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언더라든지 보스턴 쪽으로 좀 좋게 보는, 기준점이 마음에 안 드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뉴욕 경기입니다. 현재 동부 1, 2등 매치인데요. 일단 맞대결로는 그전까지는 디트로이트가 당연히 안 좋은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16연패를 달리다가 최근에는 4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작년에 또 플레이오프에서도 4대2로 뉴욕이 이기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디트로이트가 대단히 좀 억울했었습니다. 시리즈 초반에 뉴욕에 원정 갔을 때도 심판의 콜 때문에 진 경기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뉴욕 상대로는 대단히 선전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디트로이트가 이제 백투백인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듀렌이 부상으로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나는 못 나올 가능성이 분명 있는 것 같아. 백투백이니까. 여기다가 커닝햄도 오늘 나온다 만다 했는데, 요즘에 해리스도 뭐 결장이 잦은 편이기도 하고요. 나는 내일 디트로이트가 어쩌면은 커닝햄, 해리스, 듀렌 모두 다 결장 가능성이 있다. 좀 싱거운 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백투백일 때 7승 1패로 올 시즌 뭐 가장 승률은 좋은 그런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직접 워싱턴전이 개판이었죠. 그냥 여러 가지로 이 디트로이트의 장점이 전혀 안 나온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3점이나 야투 같은 게 이런 안 좋은 건 둘째 치고, 사실 워싱턴한테 상성이 좋아요. 디트로이트는 스틸, 블락, 오펜 이런 부분에서 허슬이 대단히 좋은 팀이고, 워싱턴이 인사이드를 아주 말아먹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벤치까지도 많이 밀렸고, 어떻게 보면 이게 22점 차 차이가 나던 게 이 쿼터에만 이거를 2점 차인가까지 좁혔거든요. 그만큼 디트가 저력을 보여줬지만은 또다시 이거를 벌어지게 냅둬버렸다. 오늘 막 홀랜드 같은 애들 진짜 투지 불태우는 거, 아웃사이드 탐슨 막 좋은 수비 나오고 이럴 때는 나도 기대하면서 봤는데 좀 그런 것들이 끝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창 좋을 때도 야투가 삐가리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그 전에 좋은 흐름이 역시나 믿을 수 없는 팀이다, 이런 게 보였던 것 같고, 뉴욕 니스는 덴버랑 연장 혈전을 해가지고 또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8연승 중이에요. 그 전까지는 상대를 되게 저득점으로 먹는 이런 게 있었는데, 덴버와의 경기 초반에 아마 7대0으로 크게 우세하게 시작을 하고도 이 머레이가 너무 핫핸드였습니다. 대신에 아누노비가 끝까지 잘 막아줬다든지, 또 이제 요키치를 3점 슛에 굉장히 통제를 잘했어요. 아마 13개 중에 하나인가 넘게 통제를 하면서 어쨌든 그 경기를 뭐 연장까지 갔습니다. 미첼 로빈슨의 활약도 아주 좋았던 것도 있고, 사실 뭐 연장 안 갔으면은 언더였었습니다. 저 경기도. 요즘에 뉴욕 니스는 언더팀이라는 소리가 되고, 일단은 좀 분위기 측면에서, 꾸준함의 측면에서는 뉴욕이 낫긴 합니다. 8연승이나 달리고 있으니까. 그 전에 안 좋은 기간을 극복을 하고 수비를 바탕으로 좋아졌다는 거, 타운스의 기회를 좀 줄인다든지 좀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바탕으로 뉴욕이 괜찮아요.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일단 1, 2등 맞대결이니만큼, 네, 디트로이트가 지금 동부 1등인데 얘네들이 5할 이상의 승률인 팀한테 15승 6패로 대단히 강했습니다. 이거는 오클라호마보다도 좋은 수치예요. 반대로 뉴욕스는 동부 2등이지만은 5할 이상의 팀한테는 14승 13패거든요. 이런 거 차이가 좀 빡세. 강팀들한테는 뉴욕이 그다지 잘한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원정이니까 이런 게 좀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이 있었을 때도 뉴욕스가 이 시점입니다. 위아래로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기간에 속하는 거죠. 딱 이제 NBA 컵대회가 끝나고 뉴욕이 한창 흔들릴 때 10경기 동안 2승 8패를 달리던 그 기간 안에 이 디트로이트와의 경기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맞대결은 사실 뉴욕이 대단히 안 좋은 시점이고, 지금은 8연승을 달리고 있지 않느냐. 어쨌든 뭐 구조적으로 디트로이트가 내일 좀 이제 가용 자원상으로 좀 불편한 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뉴욕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디트로이트의 결장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듀렌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도 되고, 저는 이 경기는 뭐 뉴욕 쪽이나 언더로 보고 싶은데, 일단 둘 다 1월달 한 달 동안 야투 같은 것들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냐. 뉴욕은 5번째로 적게, 디트로이트는 3번째로 적게 주고받았어요. 대신에 디트로이트는 이제 리그에서 가장 자유투가 많은 편이었고, 뉴욕 니스는 자유투가 또 적은 편이거든요. 대체로는 좀 언더를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양팀 다 느린 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뭐 공격력도 나름대로 있는 팀이다 보니까 최근에 득점이 2등 3등이라고 합니다. 연장 같은 게 섞여 있어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그래도 기세는 뉴욕이 좋다. 디트로이트의 여러 선수들의 결장 가능성 이런 것까지 뭐 고려하면은, 아까 봤던 걱정스러운 건 그냥 5할 이상 팀한테 디트의 승률이 대단히 좋고 뉴욕은 그냥 평범했던 것들, 그런 거 차이인데, 저는 지금의 기세를 좀 더 높게 보고 뉴욕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인디애나 경기 있습니다. 자, 미러키가 요즘 두 경기 동안 엄청 오바 게임이 나옵니다. 뉴올리언스랑 연장에 갔지만 안 가서도 뭐 오바였던 경기고, 무려 278점이 났던 경기가 있었고요. 그 전에도 시카고랑 246점 게임. 그 전에 쿤보가 없을 때 3점도 흔들리고, 야투도 흔들려, 자유투도 많이 못 받아. 이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여전히 자유투는 많이 못 받아요. 그만큼 드라이브인이 약하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3점 감이 대단히 훌륭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3점 감은 좋은 상태여서, 미러키가 조금 좋은 분위기 같아요. 근데 그날도 페이스 자체는 95.5밖에 안 됐다. 이런데도 오바가 엄청 난 거예요. 턴오버가 적고 양팀 다 야투나 3점이 괜찮았던 거. 그 와중에도 미러키의 자유투는 굉장히 적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내일도 미러키가 좀 자유투가 적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6대 27로 밀렸는데도 이 경기를 잡은 거잖아요. 그 연장 가기 전에 터너의 3점이 막 진짜 억울하게 취소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날도 3점 감이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인디애나, 최근에 유타랑 휴스턴한테 지긴 했는데, 휴스턴한테 진 건 이거 어쨌든 간에 플랜을 한 거고, 안 좋은 이런 상성에서도 좀 극복을 한 경기고요. 유타와의 경기 때는 그냥 애들을 싹 다 뺐었죠. 그 전에 한 4경기 동안에는 오클 잡고 시카고 잡고 애틀 잡고 이런 경기들도 있었다 보니까 좀 더 보여준 건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미러키가 요즘에 그 자유투를 굉장히 못 듣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드라이브인이나 이런 직접적인 이런 리머텍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인디애나는 이러면서 강점은 없는 편이거든요. 새해가 되고부터 리그에서 가장 페인트존 실점이 많은 팀이 인디애나입니다. 그만큼 드라이브인에 취약하다는 건데, 근데 미러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팀까지는 아니거든요. 해봤자 뭐 캐포주? 그리고 뭐 롤린스? 이런 애들밖에 사실 쿤보가 없으면 드라이브를 할 애들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외곽의 빈도가 대단히 높은 건데, 그래서 내일 미러키의 3점이 또 어떨 것이냐. 최근에는 대단히 좋았는데 내일 어떠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이게 인디애나가 이제 주바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내일 주바치가요 못 뛰어요. 클리퍼스를 떠날 때도 퍼스널 이슈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트레이드로 인한 이런 등록 문제나 그런 게 아니고, 주바치가 세르비아 태생인가? 하여튼 얘가 이제 유럽 선수잖아요. 어디서 태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출산 휴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못 나올 것 같고, 정확히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아내가 출산하는 것 때문에 떨어져 있었다. 아마 인디애나로 합류해서 뛰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일단 아웃 상태로 있기도 해서. 앞으로 인디애나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올 시즌 당장 달리진 않을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 경기도 마찬가지 어려운 게임입니다. 미러키는 일단 자유투도 적고 3점이 안 들어가면 언더팀이거든요. 근데 최근 경기들은 오바였다. 인디애나는 일단은 뛰는 팀에 속합니다. 일단 상대랑 좀 빠르게 주고받는 거나 야투 효율에 비해서도 뭐 그런 것들, 오바를 먼저 생각하게 되긴 하는데, 미러키의 슛감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게임이어가지고 홈에서 역배받은 거 이거 한번 더 이용해보고 싶고 오바를 보고 있는데요. 미러키의 슛감에 대단히 의존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미네소타 대 뉴올리언스 경기 있습니다. 일단은 오바를 먼저 그리게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올 시즌에 2번의 맞대결 동안 전부 다 오바 게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장 갔다고는 해도 연장 안 갔어도 뭐 진작에 오바였던 게임이고, 그 다음 게임도 충분히 많은 점수가 나면서 오바 게임이 있었다. 요즘에 미네소타가 3점 감이 엄청납니다. 여기에 있는 걸로 상으로는 거기 경기당 한 230점 정도밖에 안 썼다고는 하는데, 볼스와의 2경기 200점도 안 난 경기가 2번이나 껴있다 보니까 뭐 이런 면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었고, 어쨌든 미네소타는 저는 오버보기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특히나 3점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제 벤치도 괜찮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 때도 본즈 아일랜드 20점, 나제리드 17점으로 두 선수 모두 다 3점을 7개 쌓고 4개 꽂았어요. 전 미네소타가 오버보기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원정 경기가 좀 많았는데 오늘 홈으로 옵니다. 제가 얘네들이 홈으로 오면은 언더오버가 20점이나 언더로 간다 이런 얘기도 종종 했었는데, 그런 게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상대팀이 뉴올이면은 이것도 뭐 오버보기는 나쁘진 않죠. 얘네들이 맞붙었던 그 2경기가 한 번은 페이스가 110이 찍혔고 다른 한 경기는 101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101점이 나온 경기가 연장도 뭐 가가지고 점수가 되게 많이 났지만 어쨌든 정규 시간도 오바였고, 템포가 빠르든 느리든 간에 오바 기대치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게 뉴올리언스가 1월달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야투도 대단히 많이 주고받은 편인데 자유투도 충분히 많이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뉴올리언스가 이렇게 좀 오바보기가 좋은 팀에 속했는데, 12월 달에 비해서는 뉴올도 야투 횟수가 엄청 급감했고 자유투도 그전보다 좀 적어진 편이거든요. 리그의 전체 기조와 함께. 그래서 이게 뉴올도 사실 그전만큼 막 오바가 수월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은데, 뭐 지난번 경기는 뉴올이 뭐 트머 3이 또 한 번 커리어 하이 갱신 3점을 12개나 꽂았던 뭐 그런 경기이기도 하니까, 요즘에 자이언도 잠잠하고 사딕 베이도 좋았던 분위기 잃었고 이래가지고 저는 뭐 본다면은 미네소타의 우세를 점치고 싶은데요. 미네소타가 늘 그렇듯이 이렇게 핸슨을 편하게 해주는 팀까지는 아닙니다. 본다면 그냥 오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정도만 있네요. 뉴올리언스가 너무 롤러코스터죠. 그 전전 경기 때 샬럿전은 진짜 개판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 경기 때 또 시원시원한 오바 게임도 해버리고 말이야. 자, 그 다음 경기는 포틀 대 멤피스 경기입니다. 포틀랜드는 경기를 한 지가 좀 됐는데요. 지난번 경기가 피닉스전이었었어요. 그날 125 대 130. 나름대로 잘 비볐습니다. 하지만 이 또 많은 턴오버. 얘네들이 턴오버가 또 17개나 범했어요. 12월달 이후로 평균 턴오버가 경기당 17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그 전에 제가 되게 좋은 기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볼게요. 좋았던 기간과 안 좋았던 기간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얘네들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 지금은요 안 좋아진 기간에는 득점이 10.1점이 줄었고 실점은 6.4점이 줄었습니다. 야투, 자유투, 턴오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냥 다 하락을 했거든요. 공격력에서 많은 것들이 잃은 점들 그리고 대부분의 경기에 아브디아가 출전을 제대로 못했다. 내일은 아브디아가 퀘셔너블인데 이 등 부상 때문에 그동안 좀 제대로 못 뛰었었어요. 이제 뭐 스쿠네슨이 돌아온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당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도 모르겠고 아마 짧게 뛸 것 같아요. 일단 포틀랜드가 확연히 안 좋은 기간이고 이러기 때문에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3점도 개판이고 야투 같은 것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수비도 뭐 그닥인지라서 포틀랜드를 보기 좋지는 않고요. 그러면 멤피스를 좋게 볼 거냐? 자, 멤피스의 오늘 결장 라인업이 아주 뭐 그냥 이렇습니다. 이제 그 이적해온 핸드릭스, 고든, 월클주, 뭐 슬로 뭐 이런 애들이 아마 내일은 뛸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주황색으로 이 경기에 못 뛰는 애들만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뭐 이적했다든지 현재 부상으로 못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을 체크를 했는데 여기다 방금 말씀드린 유타의 여러 선수들이 아마 뛸 테지만은 멤피스는 또 이제 휠 오펜스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팀이잖아요. 이런 거에 또 적응하려면은 좀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이적해온 선수들이 당장에 활약을 할지는 모르겠다. 생각보다 저번에도 뭐 알다마, GG 잭슨 이런 애들로 인사이드 구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또 안 밀리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괜찮아. 나쁘진 않긴 하지만 가용 인원 자체가 너무 모자란 것도 있기는 해요. 절대적으로 물량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렇다고 자잭주나 모란트가 지금 없는 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사실 다른 거보다도 이게 뭐 둘 중에 하나 뛰던지 같이 뛰던지 이런 거보다도 자잭주랑 모란트가 빠졌을 때 유일하게 플러스로 가고요. 충분히 이것도 시간이 658분이면 충분히 많은 표본입니다. 모란트 하면은 멤피스의 이런 스피드를 주도하는 공격 에이스, 자잭주, DPOI를 받은 수비가 좋은 빅맨 이런 친구지만은 막상 경기에는 그다지 영향력이 적었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팀인 거예요. 당장 이제 재작년에는 아예 얘네들이 싹 다 빠진 시즌도 있었는데 그 시즌에도 이런 자원으로도 잘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이 타이제롬의 결장 부상 복귀하고 3경기 동안 그냥 스탯이 미쳤었거든요. 지난 경기도 20분 동안 28점인가 넣었어요. 제롬이 한창 잘해 왔었는데 내일은 이제 아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쉬워. 따지고 보면 지난번 경기 멤피스 일단 타이제롬이 엄청 좋은 날이었었고 뭐 웰스도 3점 같은 거 엄청 잘 꽂혔었고 이랬는데 뭐 스물 같은 애들이 대단히 못했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벤치에서 스펜서라든지 칼드웰 포프까지 아주 잘해줬던 날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자원에도 대단히 힘을 냈던 지난번 세크라멘토 전인데 사실 포틀랜드는 그래도 세크라멘토보다는 좀 더 정상적인 팀이긴 하죠. 분위기는 안 좋지만은 이런 게 조금 발목을 잡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현 시점에서는 7.5씩이나 되면은 못 먹어도 맨피의 프렌을 봐야 된다고 보고 232.5 아까 봤던 맨피의 이런 자잭주나 모란트가 없을 때도 오바 게임은 충분히 많았다. 그런 것들을 조금 써먹고 싶네요. 포틀이 아무리 공격 상태가 안 좋아도 지난번에 피닉스랑도 오바 게임이 났던 것도 있고 저는 뭐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그냥 상태가 메롱인 세크라멘토 지금 10연패 중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부분으로는 멤피스한테 많이 앞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전자원들을 대부분 30분도 안 썼습니다. 대신에 뭐 벤치를 많이 썼지만은 어쨌든 그 경기도 졌었고요. 10연패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클리퍼스 하든이랑 주바치가 없는 상황. 제가 저번에도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카와이는 노네로 치고 주바치랑 하든이 없을 때 대단히 많이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그리고 뭐 점수 생산력이 특히나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클파가 위기인데 네, 어쨌든 카와이가 경기장에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그래도 뭐 플러스로 많이 좀 복구가 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와이의 뭐 독방 농구 지난번에도 제가 그 전 경기 때 하든이나 주바치가 없는 날 대체자였던 브룩 로페즈, 코비 샌더스, 또 조던 밀러 이런 애들이 대단히 잘했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 경기 때는 얘네들이 또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직전 경기 때 그냥 찢어졌는데 앞으로 클리퍼스는 저는 위기가 찾아올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내일 상대는 10연패를 달리고 있어서 세크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거든요. 맞대결도 클파가 5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고 하든이 없으니까 또 이제 턴오버를 24개나 범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찍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참 애매해요. 클파를 보자니 이게 구멍이 너무 명확해 보이고 그렇다고 세크를 보자니 10연패에다가 직전 경기 때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멤피한테까지 찢어졌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느 한쪽에 승패를 들여주긴 좀 어렵고, 본다면 저는 그나마 클리퍼긴 한데 어쨌든 어렵고요. 223.5 기준으로 일단 클리퍼스는 저는 언더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세크라멘토는 그렇게 막 느린 팀은 아니야. 그래도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수비도 대단히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세크라멘토 근데 스피드가 빨리 찍히진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야투나 점수 생산하는 상태가 다 별로인지라서. 저는 본다면 이 언더를 볼 건데 223이 너무 낮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네. 과하게 낮은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할 마음도 별로 안 들고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이게 나는 클리퍼스의 상승세는 이제는 끝났다고 보고 앞으로는 떨어질 일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얘네들도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못한다거나, 저는 본다면 그냥 언더 정도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